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 텐데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은요,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이 공개가 됐죠. 국토교통부하고 법무부가 자료를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의 주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Q&A에서 정부의 입장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온 부분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만나보신 내용과 이 두 번째 나온 내용, 이 두 가지만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뒷페이지 가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하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냐? 아니면 문자나 카톡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 자, 정부의 입장은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두로도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보실 내용은요.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자,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자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 정부 입장은요.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하여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갱신 거절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 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등 열람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 두 가지가 세입자분이 실거주한다라고 갱신 거부당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허위인지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요. 자,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를 초과한 증액분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합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집주인과 재연장을 한 상황에 다시 번복을 해서 임차인이 5% 범위 내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는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 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후에 2년 후에 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구체화된 케이스로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자 2018년 9월 그리고 2020년 9월 2년이죠. 2년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20년 6월 상호간 합의하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계약갱신을 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되는 지금 여기 케이스에서는 8%로 이제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임대료가 증액된 상황인 거죠. 자, 임차인 갑은 2020년 8월부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8% 이상 증액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그대로 2년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앞으로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한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계약된 내용들은 갱신 청구로 보지 않고 일단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지자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부분에서 꼭 5%를 맞춰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상한선을 5%로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하에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 보시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한 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금 증감이나 기타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부당하다라고 느꼈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제 민법 제 62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요 내용도 기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5%를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자, 5%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겁니다.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이 부분은 새로 개정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앞전에도 임대차 보호법상에 2년간 거주를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 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1년을 계약을 했을 때 1년만 살고 다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1년 이상의 재연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내용에 포함시켰는데요. 일단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 미만의 계약의 유효함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봄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나오고 있죠.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자, 일반 임대인 분께서는 내가 실거주 요건을 주장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에 이제 거절 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요, 볼게요. 자, 정부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자, 법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기사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앞 페이지에서 만나봤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나서 아니면 나간다고 이미 협의를 본 상황에서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내용을 앞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셨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 시점에 따른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매매 계약 이전에는 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목적 매수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계약 체결 후에 계약만 하고 등기가 안 친 경우는 이제 세무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계약 청구권을 우선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줄친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계약갱신 요구권 불행사를 약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고 판단을 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없이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하기로 했더라도 갱신 요구 기간 내라면 얼마든지 이를 번복하고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라는 부분이죠. 자, 밑에 보시면 매도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주택 매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 세입자가 갑작스런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을 한 거죠.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뒤에서도 살펴볼 텐데 옆에 기사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헷갈리는 새 집주인 실거주와 vs 현 세입자 갱신 청구. 자, 어떤 게 더 먼저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조만간 결론을 낼 거다. 이게 왜냐면 정부에서도 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니까 법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고 법을 만들고 있는 지금 현 정부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는 것이 매수자가 실거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면 임대차법의 목적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선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의 실거주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태라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논의 중이며요. 결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5만 가지 지금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있어요. 최근에. 자, 보면은, 자, 한편, 집주인은 목적주택의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매도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밝혔어요. 밑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어서 보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조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입니다. 자, 보면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했을 때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이에요. 이 법안입니다. 이걸 다 이제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집주인 실거주인데, 이게 매매를 통해서 매수자가 아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매수자가 이 갱신 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제6조의 이 3, 제1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에 밑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고 여기서는 이제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매매를 목적, 위에 거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여 밑에는 주택 매매를 통해 집주인이 이미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경우 직접 거주를 희망을 한다면 기존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저희가 말하는 세안고 매매들인 거예요. 세가 껴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인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당연히 임대차가 법적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바뀐 임대인이 현재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실거주 요건을 주장했을 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 같고요. 지금 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세안고 매매의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세입자 만기가 남아있는 매매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보시는 세안고 매매의 경우는요, 세입자 거주 상태에서 임차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잔금을 이미 치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겁니다. 현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냥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되는 것을 세안고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세입자 만기 매매라는 거는요, 저희가 세안고 매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만기 때 세입자가 퇴거하고 만기 날짜니까 세입자가 퇴거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실입주하던 세입자를 맞추던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경우는 세안고 매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일자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며 만기일에 실입주 또는 신규 임대차를 선택을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건데, 그때까지는 만기일까지는 소유권이 미등기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국민신문고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정부에서 말하는 1안과 2안은 지금 두 번째 안은 세안고 매매인 거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자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나보신 거는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실거주 매수자분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안처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법무부가 지금 조만간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요. 자, 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사하려고 했더니 전세 매물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죄송하지만 나가기로 했던 거 취소하고 저 계약갱신 요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만기 잔금을 앞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장난하냐 이거죠. 나 실거주 매수자인데 이미 계약서 작성도 끝났고 잔금 날짜에 맞추어서 이사 예약도 끝난 상태이고 매매 계약 전에 부동산하고 협의된 상황 아니냐. 지금 와서 이러면 짐 들고 길바닥에 내앉으라는 거냐. 요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정부에서 요대로 지금 가게끔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건 합법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재 임대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예제 1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죠. 자, 임차인의 계약 만기 1개월 이전에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증빙 제출 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실무에서도 현재 이렇게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설집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예제 1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무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아까 기사 내용에서도 살펴보신 것과 같이 자, 임차인의 계약 만기 6개월 이전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 명의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하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계약 만기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면 이게 진짜 악법으로 가는 겁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이후 해당 주택이 이제 매매 거래됨에 따라서 매수인의 갱신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법 시행 이후에 지금 요렇게 이 첫 번째로 알고 이제 매수하신 매수인 분들께서는 요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제 네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행하고 예제 1번하고 예제 4번하고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임차인의 계약 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증빙 제출 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이 된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현행은 1개월, 그리고 올해 12월 10일부터는 2개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6개월 이전에 어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인정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이 4개 중에 가장 이상적인 내용은 저는 예제 4번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와 법무부가 의논 끝에 나온다고 하면은 예제 4번처럼 나오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해설집에는 이제 상담과 상담 문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상담 연락처 등이 이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화로 좀 답답하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방문 상담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LH하고 한국감정원에 가셔서 전화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천은 없네요. 자, 오늘 아무튼 좀 논란 중인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다루어 봤는데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법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할 당시 때 조금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좀 해보고 지금 계속해서 법이 검증을 통하지 않고 계속 이제 빠르게 입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빠른 답변을 내놔야지만이 거래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데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해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결론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이제 양보하고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주말에 주간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